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빼고요. 그래서 V8 4.0 바이터보 엔진을 통해서 642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기존의 파나메라 터보보다도 거의 100마력 가까이 더 강한 힘 내는 아주 강력한 모델입니다. 642마력의 힘이 말해주는 것, 고성능을 갈구하는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는 셰시 컨트롤 기술들을 이 차에서 제대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차체 사이즈가 크죠. 차체 길이가 5050mm입니다. 휠 베이스도 2950mm로 3m에 육박하죠. 여유 있는 실내 공간 확보하게 됐고요. 실내는 또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없앴죠. 4인승으로 구성을 하게 돼서 여유로운 실내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하면 공간에 대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타는 차라는 인식을 깨고 아주 편안한 고성능을 즐길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3억 원을 훌쩍 뛰어넘죠. 포르쉐의 가격 사악하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3억 원을 주고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로 돈을 더 지불을 하고 세팅을 해야 그래도 좀 탈만한 차가 되겠다 싶습니다.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 3억 4천만 원 가량 되니까요. 역시 이 포르쉐는 부자들의 스포츠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과연 그 느낌 어떨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운전석 먼저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자,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스티어링 왼편에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뭐 전화 버튼 정도 들어와 있고요. 또 작은 휠 버튼이 있죠. 이 부분 돌려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차체 높이가 조절되는 부분이 보이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 높이 조절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스포츠 배기 시스템 되어 있어서 스포츠 플러스일 때는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또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좀 더 강하게 세팅이 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누르면 이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하죠. 차간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피드업, 스피드 속도 조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포르쉐의 시동키는 왼쪽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런 포르쉐의 전통 중 하나, 계기판 한가운데 RPM 게이지가 들어오는 거죠. 오른편에는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내비게이션 아주 깔끔한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차와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주행 모드 이렇게 이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셰시도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중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셰시 높이는 리프트, 중간, 낮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토 스탑,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펼치면 이렇게 접혀져 있던 리어 스포일러가 뒤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보조장치, 기본 보조장치, 경고 및 브레이크 보조, 주차 보조장치, 차선 유지 보조, 차선 변경 보조 들어와 있고요. 차선 변경 보조는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알려주는
흔히 얘기하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사각지대 감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포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죠. 색상, 자, 이렇게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택이 되면 음악에 따라서 색상이 조절된다고 하네요. 운전석 히터 밸런스, 통풍 밸런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컴포트 엔트리 기능, 조수석 시트 조정,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절 레버를 조절하면 조수석 시트가 작동이 되죠. 이제 송풍, 이렇게 손가락을 끌고 이렇게 움직이면 송풍 방향이 조절이 되죠. 풍량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조수석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나이저, 자동 공기 순환 기능이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링을 거쳐서 좀 더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줍니다. 뒷좌석 공조도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끄기,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다시 켜지고요. 다음에 계기판 디스플레이, 올라오는 정보들,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올라오게 할 수가 있죠. 개인 속도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기본 보기가 있고, 스포츠 크로노, 컴팩트, 그리고 맞춤형. 원하는 정보로 세팅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오,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옵션 가격이 무려 780만원 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런 최고급 오디오가 이런 스포츠카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차피 스포츠카라는 게 아주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 주진 않잖아요. 엔진 사운드 좀 쿵쿵거리고 실내로 들어오고, 또 빨리 달리면 바람 소리도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이엔드급 최고급 오디오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봅니다. 뭐 옵션으로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아래로 여러 가지 또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항목별로 버튼들을 또 만들어 놔서 필요한 버튼들 눌러서 세팅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또 같이 작동이 됩니다. 뜨거운 바람, 찬바람. 저는 이게 좀 상충된다고 보는데, 독일차에서는 이렇게 둘 다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서스펜션 강도 조절할 수가 있고, ESC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 두 개의 컵홀더 있는데,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 큽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에 C타입 USB 포트, 그리고 C-V 전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 여유가 있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이렇게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체 사이즈가 크니까요. 실내 공간적인 면에서는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충분히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자, 완전히 수납이 되죠. 그리고 역시 원버튼으로 올라가고요. B필러와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손끝이 느끼는 고급스러움이 아주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B필러의 송풍구, 그리고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가 앉는 자세가 제법 편해요. 약간 SUV의 뒷좌석 시트의 느낌, 딱 똑바로 자세를 잡고 앉게 되는 그런 정도의 시트 포지션 느낌입니다. 편하고요. 이 차 4인승으로 인증을 받았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예 생략을 해버려서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조는 이렇게 풍량과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활성화 되는데요. 미디어 온도 조절도 가능하죠. 송풍, 통풍, 컴포트 손가락을 움직여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좌측 우측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그리고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좌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지붕에는 선루프가 앞뒤로 구분되어서 배치됐습니다. 운전석 선루프, 뒷좌석 선루프. 실내
등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내리면 간단한 수납 공간 확보하게 되고, 자, 이 부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젖히면 이 안쪽에 있는 컵홀더 이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서 컵홀더 올렸다 내렸다 높낮이 조절이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12V 전원,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면 이렇게 덮개가 덮입니다.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게 솟아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센터 터널을 높게 배치를 하면서 좌우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차들이 많네요. 바람이 좀 불고요. 외기온도 16도, 따뜻한 날씨입니다. 파나메라 터보보다 한 수 위죠. 터보 S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V8 4.0 바이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642마력의 힘을 냅니다. 최대 토크 83.7kgm고요. 자, 파나메라 터보보다 무려 92마력이 더 강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파나메라다 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는데 노면의 충격이 느껴는 지는데 그렇게 불쾌하거나 차체 흔들림을 증폭시킬 정도로는 아니죠. 충격의 상당 부분 걸러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포르쉐 시 다이나믹 컨트롤,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8단 PDK,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순간이 길어지면 성능이 떨어지죠. 힘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차고 올라가는데요. 그 변속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가속하는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연비 저하도 막을 수 있죠. 어쨌든 변속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힘이 낭비되고 연료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성능 저하, 연비 악화를 모두 막아내고 좀 더 강한 성능, 좋은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엔진 재원 살펴보면 스퀘어 엔진입니다. 보어 스트로크, 그러니까 엔진 내경과 행정이 똑같아요. 86.0, 86.0mm. 고회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실린더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소프트하게 출렁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단단한 하체가 노면을 잘 지탱하면서, 타이어가 노면을 잘 지탱을 하면서 단단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버튼 한 번으로 세팅을 하고요. 90km에 맞추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뗍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차선의 중앙 잘 지키고 있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나 싶더니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차선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조향에도 개입하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가장 멀리 뛰어놓으면 이 정도고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잠깐 달려봅니다. 시트가 몸을 팍팍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변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트가 몸을 툭툭 밀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빠릅니다. 빠른데 재밌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지 않고요. 체감 속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기판 속도가 쭉 이제 빨라지는데 체감 속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차체가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사운드 참 듣기 좋죠. 이 소리가 좋아서 자꾸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봅니다.
자, 다음 스포츠. 조금 탄력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으르렁거리는 엔진 사운드는 여전히 남아있죠. 가속 편할의 민감도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노멀에서도 이런 정도의 엔진 사운드는 들려줍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가 차체의 균형을,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이 부분도 일렉트릭 롤 스타빌라이제이션 시스템이죠. 차체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100에 맞춰 봅니다. 8단 1200이고요. 7, 6, 5, 4, 3. V8 4.0 엔진, 아무래도 엔진 배기량이 여유가 있으니까 RPM 높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여유있게 시속 100km 커버하고 있습니다. 툭툭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봐도 차체가 이렇게 기운다기보다는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조향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대로 그 레이싱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빨리 달릴 때는 엔진 소리가 모든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듣기가 좋고요. 다만 엑셀 오프에서 엔진이 RPM을 떨어뜨리면 그때 바람 소리가 좀 더 심하게 들리는 거죠. 엔진 사운드가 열일을 한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졌다가 지금 펼쳐졌죠. 펼쳐졌다가 또 속도가 내려가면 접혀 들어가겠죠. 잘 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제동이 먼저죠. 가속보다 제동이 먼저입니다. 잘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합니다. 주행 모드 스포츠고요.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뒤로 쫓아오는 차 없고요. 자, 제동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적당히 잡아줍니다. 확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잡아주고요. 비상등, 자동 점등이 되죠. 그리고 차체가 그렇게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멈춰 섭니다. 다만 브레이크 페달은 아주 강하게 밟았거든요.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밟았는데 브레이크의 그 반발력 좀 강하게 느껴지고요. 두두두둑거리는 ABS의 작동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제동 반응에 부드럽게 잘 대응한다. 고성능 차에 걸맞는 그런 제동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한 안정된 제동 성능이 바탕이 됐을 때 이제 믿고 움직일 수 있겠다, 믿고 달릴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스포츠카의 어떤 그 기본 중에 기본, 바로 제동 성능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그 기본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속도 좀 끌어올려서요, 코너링 한번 보시죠.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시스템,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21인치 타이어, 사륜구동 시스템, 세단이죠. 낮은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코너링 성능을 보여줄지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시프트 다운, 가속, 쭉. 좋습니다. 평소에 다른 차들보다 시속 10km는 더 빠른 속도로 돌지 않았나 싶고요. 차체 중앙에 핀을 딱 꽂고 돌아 나가는 반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트 옆으로 딱 붙어서 돌아 나가는 그런 코너링의 느낌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래도 차체가 미끄러지거나 돌거나 하지 않겠다, 말 참 잘 듣는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차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정도라고 한다면 운전할 때 운전자가 한 스텝 더 높여서 요구를 해도 잘 받아준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3억 원을 넘어갑니다. 대단하죠. 뭐 하긴 포르쉐 파나메라의 최고 모델이니까요. 3억 810만 원이 기본 모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포르쉐 가격만큼 사악한 가격 없다 라는 건데요. 이 3억 810만 원을 주고도 옵션들을 하나하나 더 돈을 더 주고 붙여야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280만 원이고요. 부메스터 오디오는 780만 원이나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옵션들을 좀 더 추가를 하셔야 그래도 좀 탈만한 차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은 3억 3,92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뭐 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는 줘야 그래도 좀 탈만한 차로 이 차를 세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악하다는 얘기 할만하죠. 비쌉니다.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팔린다라는 얘기죠. 고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런치 컨트롤을 이용했을 때 3.1초라고 하는데요. 642마력, 공차 중량 2145km니까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3.3kg 정도가 됩니다.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이렇습니다.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눈 깜짝할 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시속 100km 터치를 하고 있고요. 가속 거리도 짧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아주 힘찬 변속감입니다. 런치 컨트롤이 작동하면서 변속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변속이 일어날 때마다 시트가 몸을 강하게 밀고 가는 그런 강한 변속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아주 빠른 시속 100km 가속 시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행 모드 노말로 가는 게 낫겠죠. 에코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제일 차분하게 제일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지금 노말 모드고요. 자, 그리고 트림미터 저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에어컨 지금 외기온도 17도고요. 그러면 20도 정도로 풍량 1단계로 세팅을 해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에 행주역의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0.7k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0.9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11km, 리터당 11km도 터치했는데요.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약 5km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교대역역에 도착했고요. 앞차 따라서 정지했습니다. 자, 최종 연비 리터당 10.4km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행시간 1시간 7분, 주행거리 55.9km, 평균 연비 리터당 10.4km, 평균 속도 시속 52km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7.1km죠. 리터당 3.3km 더 달린 연비 보인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V8 4.0 바이터보 엔진 대배기량을 가진 고성능 모델이지만 그래도 경제 운전을 하면서 차분하게 다루니까 아주 놀라운 두 자릿수 연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릴 거면 파나메라 터보 S 왜 타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탈 거면 파나메라 터보 S 탈 이유는 없죠. 하지만 파나메라 터보 S 탄다고 늘 그렇게 고성능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연비는 곧 돈 아니겠습니까?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기분 낼 때 내더라도. 단도직입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하이 포르쉐 강남역으로 길 안내. 경상북도 청도권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취소. 강남역으로 가자 그랬는데 청도군에 있는 강남면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이 포르쉐 교대역으로 길 안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교대역. 입시요. 교대역.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교대역.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17-19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음성 인식 수준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한국어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듯 합니다. 또 하나 8단, 7단 이 속도 영역에서 최고 기어를 세팅을 해 놓으면 킥다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시프트 다운, 강제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겁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변속이 일어나지 않죠. 변속은 그냥 7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7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도를 올려간다 라고 보이는데요. 좀 특이한 반응이죠.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렇거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라고 한다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변속이 같이 일어나야죠. 시프트 다운이 일어나야죠. 뭐 3단, 4단, 5단으로 내려간 뒤에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가속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탑기어에 고정이 되어버리는 건데 왜 그런지 좀 의아하네요. 네, 지금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즐기는 궁극의 고성능 스포츠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11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싶지만 911은 좀 불편하죠. 공간이 작은 차체에서 공간이 주는 불편함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타는 게 911인데 좀 편하고 여유롭게 이런 고성능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파나메라 터보 S가 딱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큰 덩치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확보하고 있죠. 그 안에서 642마력의 고성능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포르쉐의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어우러져서 아주 완성도 높은 셰시 컨트롤의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주 고속 주행에서도 탁월한 안정감 보여줍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아주 빨리 달리는 중에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재미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로 이 차를 즐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넘사벽이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모델입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로망이 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꼭 내 차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꾸게 만드는 차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떤 남자들의 로망, 우리들의 로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고 여유있고 럭셔리하게 즐기는 고성능 스포츠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시승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